의지가 없는 배움에는 자아도 없다. 청소년기에는 왜 공부하는 것일까? 청소년이라는 신분과 학생이라는 신분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는 별개의 신분이다. 청소년이 어린이와 어른의 중간 단어를 일컫는 시기적인 자격이라면,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기능적이고 동사적인 자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기를 지내는 거의 모든 이들은 청소년임과 동시에 학생이다. 도중에 학생임을 포기하는 이들도 물론 있지만, 아주 기초적인 교육 과정은 누구나 거치며 많은 국가에서는 그를 의무로 규정해 놓기까지 했다. 과연 청소년기에는 왜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하는 걸까? 왜 그들에게는 교육이 필요한 걸까? 청소년기의 경험은 인간의 두뇌가 활동을 그칠 때까지 소중하게 보관된다. 그와 동시에 행동과 사고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치 판단의 원형으로서 아주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올바른 경험들을 축적한 사람은 사회가 요구하는 올바른 사람,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쉽고, 반대로 청소년기에 잘못된 경험들을 겪은 사람은 잘못된 행동과 사고를 일삼아 도덕적이지 못한 삶, 부부루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몇 세대에 걸쳐 이러한 사실을 체험한 기성세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아직 경험으로 인식하지 못한 미지의 개념과 지식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주입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므로 교육의 기본은 가치 판단의 강제적 주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인간에게는 지식이 필요하지만 지식과 더불어 지성 역시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지식이 인식이라면 지성은 의지다. 인식은 객관화를 추구하고 의지는 주관화를 추구하므로 지식은 수동적이고, 즉 지식이 인식이라면 지성은 의지다. 지성은 능동적이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행해지는 교육을 삶의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 경계해야 할 일이다. 그것은 곧 나의 인생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도와 경험에 휘둘리도록 가만히 보고만 있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의지가 없는 배움에는 자아가 없다. 인식은 인간이 가장 자랑할 만한 지적 활동 중 하나이지만,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인식은 조건 없는 수용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식은 배제하고 의지만을 좇아야 하는 걸까? 그렇지 않다. 의지뿐인 인생은 야만에 불과하다. 평생을 절망과 불행, 타락 속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는다는 점에서 인식뿐인 삶과 의지뿐인 삶 모두 건강한 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자주 그런 모습들을 목격한다. 공부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학생들의 모습과 어른이 되고 나서야 이것저것 배워보고자 하는 욕구를 불태우는 어른들의 모습을 말이다. 인식만이 존재하는 시기는 불안정하고 의지만이 존재하는 시기는 야만적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적당한 의지를 토대로 인식을 채워넣게 되는 것, 그리하여 조금 더 성숙한 내가 되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어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살고 죽는 문제에 구애받지 말아야 한다. 옛 대륙의 한 황제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삶을 꿈꿨었다. 그래서 전설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늙지 않는 약초를 실제로 찾기 위해 온 대륙을 들쑤신 것은 물론이며, 현대에선 인체에 아주 치명적인 물질이라고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수은을 섭취하기까지 했다. 소량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팽팽해지는 효과가 있어 황제는 이를 불로장생약으로 믿어 매일같이 수은을 먹고 몸에 발랐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그의 젊음을 지켜주지도 죽음으로부터 구해주지도 못했다. 황제는 다른 많은 사람이 그렇듯 채 100년도 되지 않는 기간을 살다가
죽음을 맞았다. 너무 멍청한 이야기 같은가? 역시 옛날 사람들은 야만적이며 무식하다는 생각이 드는가? 하지만 젊음을 유지하고 죽음을 몰아내려는 시도는 몇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져서 신묘한 힘이 담겨 있다는 엉터리 묘약을 사기꾼으로부터 사서 마시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 살고 죽는 문제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원한다면 얼마든지 미룰 수 있고 언젠가는 그렇게 되고 말 거라고 사람들은 믿지만 죽음은 태어남과 함께 쌍을 이루어 이 세상을 찾아온 쌍둥이 같은 존재이다. 삶과 죽음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죽음이 삶을 위태롭게 만들지 않고 삶이 죽음을 비굴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말이다. 세상의 아주 작은 일부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곤충이 알을 낳고 겨울잠에 드는 것 또는 알을 낳고 그곳에 사체로 남아 봄에 태어날 자식들에게 먹이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혹자는 그 작고 짧은 순환을 아주 가련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 흐름들은 내일 먹을 음식과 내일 입을 옷, 내일 할 일을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는 인간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 인간의 삶이라고 해서 곤충과 동물의 삶보다 더 특별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과 죽음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은 고개를 돌려 세상을 둘러보기만 해도 곧바로 알 수 있다. 숭고한 죽음을 맞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에 의해 죽는 사람도 있고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허탈하게 죽는 사람도 있다. 개미가 길을 지나는 사람의 발에 밟혀 죽듯이 거대한 자연의 흐름에 휩쓸려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매년 발생한다.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특별한 삶을 타고났다고 과연 누가 그런 죽음을 의도했단 말인가? 뭘 잘못했다고? 그저 죽을 뿐이다.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자연은 생명 하나하나의 삶과 죽음이 자신과 그다지 관련 없으며 이전에도 딱히 관심을 가진 적도 없다고 무심하게 말한다. 이제는 받아들일 시간이다.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죽음을 조금이라도 미루려고 발악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애꿎은 곳에 열정을 쏟을 바에야 그 무엇보다도 귀한 지금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이 여러모로 현명한 길일 것이다. 땅에서 나무로, 나무에서 다시 땅으로 그렇게 나무시 피계절에 따라 순환하듯 우리도 살고 죽는 문제에 구애받지 말아야 한다.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이것뿐이다. 지금까지 해안을 듣다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앤드 구독 부탁드립니다.